안녕하십니까. 어제 깜짝 놀랄 외교적으로 일이 있었는데, 조현 외교장관이요, 이자가 이제 원래는 23일 날 일본 한일 정상회담 여기에 배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을 건너뛰고 어제 미국으로 갑자기 출국을 했습니다. 아주 근데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 비행기 직항편도 못 구할 정도로 워낙에 갑작스럽게 출국을 하게 돼서 직항편도 못 구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사람도 그냥 미주 담당 북미 국장 정도 최소한 수행원으로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이제 좀 친하게 자문도 해주고, 제가 외교안보 많은 걸 또 저한테 여러모로 자문해주는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또 선배, 친구들, 외교관들, 그 다음에 교수들, 한 번 이렇게 쭉 전화로 한번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한 대여섯 분 정도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취재를 해본 거죠. 저도 제가 통상직 자문 변호사도 하고 외모시도 했지만 준비를. 근데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름을 좀 익명을 원하더라고요. 외교안보는 워낙 이게 상당히 좀 폭발성이 크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밝히는 거는 조금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교안보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대여섯 분 해보니까 도저히 왜 이렇게 가느냐. 자기들 외교부 설명은 이제 마지막에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한다, 첫 회담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제 한마디로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죠. 아니, 마지막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갑자기 일본하고 예정된 회담에 참석을 안 하고 갑자기 간다? 비행기표도 못 갈 정도로. 이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주로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가장 공통적으로 주로 이야기하는 게요, 바로 이제 한미동맹 안보 있잖아요. 이번에 안보가 중요하거든요. 한미동맹의 현대화. 그래서 이제 동맹의 성격을요, 지금은 한반도에서 이제 주로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원래 한미동맹은 문은 그대로 해석하면 그건 아니에요. 상호 방위 동맹입니다. 상호.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을 조금은 이제 현대화 업그레이드해서 원래 취지에 맞게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를 하자. 그래서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 침략할 때, 미국이 대만을 도와 개입할 때 한국도 일본이나 필리핀 여러 나라처럼 미국을 어떤 형태로든 이제 도와야 된다. 이게 한미동맹 아니냐. 직접 군사력 파견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병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확대해서 중국의 대만 침략까지 대비하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으로 넓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필리핀, 전북의 호주 포함하는 이런 이제 유럽의 나토처럼 집단 안보 개념,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요 정도로 확대해 보자. 여기에서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또 전성절 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잖아, 우원식. 그러니까 아마 중국 눈치를 보는 이재명으로서는 실무선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외교부 장관이 가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제 안보실장을 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위급에서 결론 내려야지. 이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중국이 극렬한 또 우리
반대,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미국에서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중국 눈치를 안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무선에서 안 되고 파견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 문제는 다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 두 번째는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요. 실제 우리나라도 이제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이번 회담에 우리나라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전부 트럼프 대통령 미국만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습니다. 이걸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데 우리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미국한테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자. 이게 또 큰 현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요, 우라늄 농축이나 또는 이제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제철이 권한 이런 게 없잖아요.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도 미국이 사전 동의해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 후에 핵연료 재처리는 아예 금지가 된다. 재처리는. 이게 일본하고도 다르답니다. 근데 이걸 좀 규제를요. 예를 들어 이제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이런 이제 권한만 우리한테 준다. 또는 이제 우라늄 농축 권한을 대폭이 확대해 준다. 이러면 이게 지금 당장 핵무기를 안 가지더라도 일본처럼 사실상 잠재적인 핵 보유국,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핵을 빨리 단기간 내에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잠재적 핵 보유국이잖아요. 요걸 아마 우리가 요구하는데 미국이 반대할 수가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2035년까지 협정이 유효한데 2035년 굳이 빨리 바꿔줄 이유가 없죠. 자기들에게 이걸 이용해서 충분히 또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견이 발생했나 이런 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로 이제 논의되는 게 바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나.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이 가요. 갑자기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뭘 했냐면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발표를 했잖아요. 참 이게 황당하죠. 북한 핵은 이게 원래는 미국하고 북한의 문제인데 협상을 했던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물론 핵의 피해국은 우리나라지만 주로 이제 NPT 조약 비핵화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가 북한 핵에 대해서 3원칙 일단은 이제 북핵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감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폐기로 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참 이것도 해법이라고 동결하고 감축하고 그 다음에 폐기한다. 이게 초등학생 장난도 아니고 이래가 이게 비핵화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도저히 동결할 때 반대급부를 얼마 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감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얼마 또 북한에 퍼줘야 됩니까? 그렇게 폐기가 됩니까? 황당한 이게 방안인데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해서 야 이거는 이게 내가 김정은하고 할 문제인데 왜 네가 나서냐? 이래서 이게 이견이 생겼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저는 네 번째로 제가 보기에 관세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문제가 있어요. 관세에 대해서도 지금 뭐냐면 이제 실제 농산물이나 소고기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컴플리트리 완전하게 개방해라. 또 이게 완전하게 무관세다. 쌀이나 소고기에 대해서 혹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르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쌀 수입 안 한다. 추가로. 그 다음에 소고기 30개월 안 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과 달라요. 이 부분이 크게 이슈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하나 더 이게 요즘 이슈가 되는 게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하면요. 그러면 이게 원래 미국이 보조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칩스, 반도체 보조금, 바이든 때. 근데 요즘 트럼프가 야, 그냥 보조금 왜 주냐? 보조금 줄 테니까 지분을 좀 달라. 우리 인텔 있잖아요. 제가 인텔 지분 10%를 미국이 보조금 주는 대신에 미국 정부가 확보한다.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까지도 보조금만큼 지분 줘. 이런 데 요구로 있다. 이거는 이제 또 문제되거든요. 왜 이재명은 이런 일이 없다고 지금 대통령실이 부인하는데 실제 미국의 그 로이터 통신이나 미국의 그 상무장관이요. 아니 공개적으로 지분을 요구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크게 그 쌀이나 소고기 관세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 공장 보조금에 지분 요구하는 거 이게 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경제 이슈도 저는 있을 수 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의 성격 그리고 그 원자력 협정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이런 데 안보 문제도 한 세 가지 이야기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 충돌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는 회담 일정이 바뀌어버리는 이거는 이게 최악의 경우인데 그렇게까지 되겠나? 아니 그냥 연계 또는 이게 안 맞나? 이거는 이게 극단적인 최악의 가정은 회담의 일정까지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외교부 장관이 갈 정도면. 그거는 이제 뭐 최악의 경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상당히 난제가 많다. 그래서 이게 제가 참 이게 이재명이가 한심한 게 또 전성절날 우원식 보내고 그 다음에 같은 날 또 중국의 그 박병석 특사 보내고 이런 짓거리 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비핵화 뭐 3원칙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고 그 다음에 20화부터 만나고 하니까 트럼프가 열받죠. 거기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탄압이나 이것도 이게 심각합니다.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연 제대로 그 한미회담이 될까? 아무리 봐도 역대 최악의 외교 참사가 될 거다. 완전히 그냥 개망신 당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극단적인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경고를 했잖아요. 여러 번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근데 역시 순탄치 않다. 바로 이제 외교부 장관이 일본 정상회담 배석을 취소하고 직항편 비행기 표도 못 구할 정도로 부랴부랴 달려가는 게 뭔가 이게 삐끗삐끗 심각한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게 어떤 갈등인지 또 어떻게 될지 계속 제가 전문가들 취재나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